앞서서 김기범 교수님께서 주로 생산, 노동 쪽 관련된 문의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경제의 또 하나의 사이드인 소비적 관점에서 아마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체 주제랑 저한테 주어진 작은 소제목을 주제를 결합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디지털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나아가기 디지털 경제에서 경제적 웰니스, 즉 경제적인 만족에 기반해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노년 생활을 하도록 준비하려면, 혹은 노년 생활을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사회나 정책이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제 목표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최근에 기술 혁신이 경제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보고, 또 이게 어떻게 정책들에 대응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앞서 김기범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디지털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런 표현이 쓰이는데요. 이 표현이 이제 작게는 특정 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형식으로 변화하는 과정,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보다는 최근에는 보다 이제 광범위한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가 실제 생성되고 수집되고 저장되고 공유되고 또 이용되면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 자체를 최근에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바일이나 온라인 같은 부분을 통해서 정보가 수집되고 움직이면서 최근에 이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제 김기범 교수님 좀 말씀하신 부분인데, 결국 보면은 최근에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모습을 좀 보면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이 디지털화되고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되고 이용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보가 쌓이는 양이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졌고요. 이게 이제 소위 저희가 말하는 이제 빅데이터일 거고요. 이런 빅데이터를 이제 다룰 수 있는 컴퓨팅 속도라든가 이제 기법이 가능해졌고, 이게 이제 결국 AI가 아닐까 싶고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섹터들이 이제 인풋을 넣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크라우드가 될 것이고요. 이를 이제 가운데 두고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또 필요한 섹터들한테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중요해졌고, 그게 이제 전자적인 플랫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가 이제 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모바일이고 5G고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제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발전이 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은 사실 꼭 최근만의 모습은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던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금융 서비스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지점의 창구에서 영업시간에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ATM이 나오고 폰뱅킹이 나오고 인터넷 뱅킹이 나오면서 창구가 아니어도 또 지점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금융거래가 가능해졌죠. 최근에는 이제 이런 혁신이 더욱더 많이 발전을 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제는 모바일로 일반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정보에 기반한 관리 시스템, 비교 서비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이제 조금 더 디지털 정보가 가져다 준 혜택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이제 소비 생활을 하는 주체들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이제 모바일 유통 채널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판매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과거에는 사실 그 판매 채널에 내가 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려야만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것들도 지금은 내가 방 안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나아가 이제 뒤에 맞춤형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새로운 정보가 쌓이고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는 기법들이 향상되면서 기존의 채널을 통해서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소비자 그룹한테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소비자 고객들한테 개선된 신용평가 정보라든가 모델들을 사용함으로써 플랫폼을 통해서 자금제공자를 모집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자율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 거죠. 둘째는 이제 고객 간에 또 판매 채널과 고객 간에 또는 제조사와 고객 간의 정보 소통이 강화되면서 소비의 질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최근에 이제 온라인 SNS 등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들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이제 어느 게 좋은 상품인지 스스로 선별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나아가 이제 고객관이 아니어도 가격 비교 사이트라든가 상품 평가 사이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함으로써 판매 채널이 온라인에서 이제 그 소비자한테 맞고 또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했지만 이제는 제조사한테 고객들이 자신의 정보를 이제 주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그 개별적으로 상품들이 타겟팅되고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행동, 선호도에 대한 통찰력이 가미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계약 조건에 직접 소비자가 이제 기업한테 제공한 정보가 반영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보험상품의 보험료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의 연동적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제 이용의 편리성과 비용 절감의 것이고요. 디지털 발달은 접근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간편 결제라는 말이 쉽게 쓰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원클릭 서비스라는 것을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이 매우 편리하고 신속해졌고요. 또한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자동화 체계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나오고 다양한 판매 채널들이 나와서 경쟁하면서 또 비용이 낮아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디지털이 가져다 주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디지털 기기에 접근할 수 없거나 정보를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에 있는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오히려 소비 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첫째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디지털 기기 등의 이제 스킬이 부족하거나 디지털화된 서비스 환경에서 운영되는 어떤 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소비자는 당연히 이제 그에 따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냥 온라인만 사용하지 못하면 좋은데 온라인의 활성화로 오프라인 채널, 판매 채널들이 만약에 축소되기 시작한다면 더욱더 큰 소외 현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가 많이 이용되면서 정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소비자 또는 소비자 그룹이 충분히 개인정보, 자신의 정보를 생성하지 못하거나 공유하지 못하는 어떤 그룹에 있어서는 맞춤형 제품과 같은 특정 제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아예 그런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처음부터 접근이 어려워서 이제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단기간에 이제 과도하게 이용하면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온라인 신용 같은 경우가 활발해지면서 접근이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과도하게 이용하면 단기간에 이제 기체가 증가하면서 이후에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또 때로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자기가 이제 어떤 그 들어가는 디지털 서비스들을 내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에만 내가 집중하는 경우에 이런 거 이제 그 다른 것들은 들어가지 않고 내가 이제 어느 하나에만 들어가는 그런 과도한 개인화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개인화가 된 고객들은 어떤 실제적인 사회 집단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킴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의 의사결정 행태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점검하거나 좀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적당히 디지털 기기나 정보에 접근해서 이용을 할 수는 있었는데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판매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나한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 원인이 굉장히 부정확한 데이터라든가 혹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알고리즘이라든가 기술에 기반했다든가 이러면은 소비자는 자기가 이제 어디서 손실을 받는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불만을 제기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디지털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는 과정이 굉장히 전문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양한 전문 업체들이 다양하게 이제 거기에 이제 인볼브를 하게 되는데요. 각자의 역할들을 이제 전문 업체들이 수행을 하면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발생한 문제점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불만을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제 그 소비자 쪽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대량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거나
정보, 부정확한 정보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면 그로 인해서 나온 상품이나 서비스는 특정 소비자들을 배제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런 경우는 정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알고리즘이라든가 어떤 기기에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공급자가 이거를 제대로 이용하지, 한계나 오류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경우에 또 특정 소비자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출이라고 예를 들면 이제 정보나 기법을 굉장히 잘 이용하면 보다 많은 사람,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이용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만 신용평가 결과가 제대로 된 정보를 이용하지 않거나 심사평가 기법이 왜곡된 경우에는 특정 소비자들을 오히려 배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이제 앞서도 얘기드렸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제된 소비자는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하여도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오랜 시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